안산이 앞으로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보다 확실히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엔 계획도시예요.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 댓글에 질문을 주신 분들 그에 대한 답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 안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튜브 댓글에도 지금 몇몇 분이 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고잔 그린빌 15단지는 어떨까요? 현대, 그러니까 월피 현대 2차는 어떤가요? 푸르지오 8차 전망은 어떤가요? 라는 등등의 이제 질문과 또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한 많은 유튜브 또는 전문가분들이 또 안산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만큼은 핫플레이스 지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아파트 단지가 좋냐 나쁘냐 이걸 따지기 전에요. 이 안산에 대한 지역적 가치,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 상승을 할 거냐 좋아질 거냐 이걸 먼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 가치가, 지역적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속에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그 가치도 지역적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하는 만큼 가치 올라가겠죠. 과거 안산을 떠오르게 되면 외국인이 많다, 또 공장지대다, 공기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절대 안 오르는 지역이다. 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난무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서서히 이 지역이 변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철도망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일자리도 지금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안산의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거든요. 그 70만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도에서 70만 정도 되는 인구, 뭐 적지 않은 인구인데요.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지적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공업지대예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지금 뭐 경기 북부권이라든가 동부권, 그리고 웬만한 뭐 동남권에도 이마만큼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지역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 일자리가 만약에 들어선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쪽 지역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근데 안산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족기능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웬만한 수도권 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숫자 무관하게 지금 풍선효과면 풍선효과고요. 유동성, 뭐 풍부한 유동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금리 기조. 자,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지금 웬만한 데 한번 찾아보세요. 일자리가 지금 대부분 이 서울 3도심, 이 3도심에 이제 초점에 맞춰져서 이 물리적 거리감이 얼마만큼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광역철도망들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이 안산이라는 지역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북쪽으로는 지금 서해선이 이 일산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중간중간에 또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착공 중에 있는 이 신안산선 광역급행 철도가 또 이 안산을 지금 지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의도라든가 공덕동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한 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4호선을 타고 삥 돌아서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서해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안산선을 통해서 빠르게 이 서울 도심권에 있는 일자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만들어지고 서해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최대의 수혜를 받는 지역은 아마도 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GTX 신호선, 자, 안산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건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쪽에 해당 지역으로 GTX 신호선이 정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강남권으로 이제 또 빠질 수 있죠. 그럼 30분 이내에 서울,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또는 이 서울 도심 가장 일자리가 많은 이 강남 3구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GTX 노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가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 4억 돌파, GTX 호재, 경기도 집값 상승률 10개월 내 최고치를 꼭 찍었다. 단 몇 주 사이에 2억 껑충, GTX 따라 멈추지 않는 집값, 양주 아파트값 한 달 새 5%나 뛰었다, GTX 따라 패닉바잉,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GTX 재건축 호재, 수도권 집값 껑충. 자, 이런 기사만 보더라도 GTX에 대한 관심도가 없을래 없을 수 없겠죠.
현재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신안산선 복선전철 보상 작업 본격화 시작되었고요.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이 영등포 일대 아파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영등포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물레자이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2020년 초보다도 지금 최근 한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약 3억 원 정도 가격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영등포 아트자이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9천 정도 상승을 했고, 영등포 푸르지오 8억 9천에서 12억 5천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 신안산선 라인을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노선을 따라서만 가격 올라간 건 아니죠.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앞서서 봤다시피 영등포 일대라든가 광명, 역사라든가 또 웬만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아파트 9억에서 10억 원 정도 34평형, 32평형 형성되어 있고,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84제곱미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 아파트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 단축, 물리적 거리를 이제 시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이 광역급행철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수요가 이 밑으로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택 가격이 그래도 안산이 서울보다는 저렴하죠. 광명보다도 좀 저렴하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오게 되면 일자리는 이동이 가능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최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서울의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보증금 상승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세물건 사라지다 보니까 이참에 내 집 마련해보자. 자,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 다 올랐고요.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가격 상승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찾아 나가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김포시, 파주시였죠. 또 일산도 상당 기간 가격 상승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고요. 지금 안산이라는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해선, 그리고 또 이제 신안산선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런 GTX 노선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2024년 멀게만 느껴지는 24년이 아니에요.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벨트를 연결해주는 노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최대 혜택은 안산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안산선 개통이 되는 시점까지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서해선 지금 소사까지 개통이 되어 있지만 이게 하반기쯤에는 저 일산까지 또 연장이 되죠. 그렇게 되면 김포공항역에서 또 환승, 또 5호선이나 9호선 가능하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마곡 업무단지예요. 근데 이쪽 주변도 지금 가격 많이 비싸잖아요. 또 시흥, 지금 은계지구라든가 장현지구도 가격 굉장히 비싸요. 자, 그러면 이게 이 가격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대 테크노밸리라고 할 수 있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판교 테크노밸리.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가장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이제 이쪽에 많이 생길 예정인데, 자, 여기 이제 월판선이 지나가요. 근데 여기 서해선을 타거나 신안산선을 타면 이 월판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도 자,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될 텐데요. 이 판교에선 또 강남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과천이나 용산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제 광명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안산선 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 디지털이라든가 구로 디지털 단지, 또 이제 여의도, 용산, 또는 서울 도심까지, 또 이 신안산선은 지금 1차 구간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 또 2차 사업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여튼 요 노선에 따라서 이 입지적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안산이에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축 아파트,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재건축 예정 사업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런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쭉쭉쭉쭉 들어서게 되면 정주 여건이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이 안에 지금 자족 기능으로서의 이제 이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는데, 지금 외부에 지금 일자리로 또 이동이 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안산이 앞으로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보다 확실히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엔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안산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지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뭐 안산 호수공원 예,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이제 시아호 안산천이 또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스타디움도 있고 뭐 예술의 전당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관도 있고 또 하랑유원지, 하랑저수지, 그리고 각각 그 지역마다 공원들이 되게 잘 갖춰진 계획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산에는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죠. 자, 그런데 요 아래쪽에 이제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하고 지금 안산시하고 이제 대학병원, 또 한양대 병원을 지금 유치 중에 있고요. 또 AK몰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뭐 중앙역 근처만 가더라도 롯데시네마, 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어느 아파트가 괜찮습니까? 뭐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가 괜찮을까요가 아니라 이 지역적 가치가 향후 몇 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철도망들이 갖춰지고요. 또 이제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KTX 또 이제 정차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뭐 광명역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초지역에서 또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이 안산이에요. 그래서 안산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기도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그래서 이 지역적 가치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신축 아파트냐 구축 아파트냐에 따라서 상승세는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역세권 아파트냐 또는 비역세권 아파트냐에 따라서 상승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걸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가진 물건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 스터디를 좀 하셔가지고 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갈아타는 게 괜찮을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게 괜찮을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자, 제 영상 끝까지 항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